70 넘어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 전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국의 경로당, 복지관, 요양시설을 돌아다니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온 윤재호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에 떠는 분이 계셨고, 월 65만 원 연금으로 사시는데 매일 아침 콧노래를 부르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낮 시간을 채우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생각까지.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하루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거울 속 표정이 바뀌고, 자식 전화가 안 와도 마음이 편해지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는 드셨는데 유독 표정이 편안하고 뭔가 여유 있어 보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 영상 한번 보내보세요.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저는 71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 팔자 좋은 분들의 하루를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두 분이 늘 떠오릅니다. 두 분 다 75, 혼자 사시고 사는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환했고, 다른 한 분은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두 분의 아침을 여쭤봤습니다. 한 분은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배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봅니다. 누가 뭘 올렸나? 누구 자식이 어디 갔다 왔다더라?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그걸 쭉 읽고 나면 뉴스를 봅니다. 물가가 또 올랐다. 세상이 험해졌다. 무슨 사고가 났다. 그렇게 30분쯤 지나면 할머니는 아직 이불 속에 누워 계신 채로 이미 기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 또 뭐 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배정순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기운이 쭉 빠져. 근데 안 보면 또 불안하고. 다른 한 분은 충북 충주에 사시는 임말자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여십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딱 한 뼘만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십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네? 하고요. 그게 끝입니다. 거창한 명상도 아니고 무슨 의식도 아닙니다. 그냥 창문 열고 숨 한번 쉬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데워 마시고 오늘 뭘 할지 하나만 정합니다. 오늘은 시장 가야지. 오늘은 화단에 물 줘야지. 오늘은 딸한테 전화해야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정해지는 순간 임말자 할머니의 하루에는 방향이 생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침마다 창문부터 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져. 핸드폰부터 보면 남의 소식에 내 기분이 휘둘리잖아. 근데 창문을 열면 오늘이 내 거가 되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거가 된다. 이 한마디 안에 팔자 좋은 아침의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의 소식부터 확인하면 그 순간부터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됩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나는 왜 못 가나 싶고, 누구 자식이 뭘 했다 하면 내 자식은 왜 안 그러나 싶고, 세상 소식을 보면 불안해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기분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부터 열면 다릅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그 30초 동안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 오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관찰한 결과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전부 아침의 첫 10분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먼저 보느냐, 창문을 먼저 여느냐, 이 순서 하나가 그날 하루 전체의 색깔을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아침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혼자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권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큰 냄비로 끓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끓이느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거든 그 냄새를 맡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날은 호박전을 들고 오시고 어떤 날은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오십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둘이서 밥상이 차려집니다. 밥을 먹고 나면 1시간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젯밤 TV에서 뭘 봤다? 요즘 무릎이 어떻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또 만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사세요? 권영자 할머니가 잠깐 허공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팔자 좋은 사람이야. 매일 아침 된장찌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에 문을 두드려줄 사람 한 명. 그게 이 할머니가 말하는 팔자 좋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일 딱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그 작은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침을 잘 연다고 해서 하루가 저절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침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긴 낮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팔자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74세, 혼자 사시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송할머니라는 분이셨는데 아침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셨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틀어놓은 채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뭘 먹을지도 귀찮고 대충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떠서 드시고 또 소파로 가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식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야, 엄마 심심하다. 언제 올 거니? 딸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시고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허전해지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반면에 이말머니는 분은 하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현관 앞 작은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정원이 아닙니다. 고추 몇 그루하고 상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어제보다 잎이 하나 더 났네? 이거 봐라. 아무도 없는 화단 앞에서 혼잣말을 하시는데 그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물을 주고 나면 복지관에서 하는 손뜨개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였습니다. 거기서 만든 목도리를 겨울이 되면 독거노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긴 집에 있으면 내 걱정만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면 남 걱정을 하게 돼. 남 걱정이 훨씬 가볍거든. 그 말이 저한테는 꽤 오래 남았습니다. 내 걱정은 답이 잘 안 보이지만 남을 위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말머니는 오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빨래를 널고 마루를 닦고 가끔은 반찬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서울에 있는 딸한테 문자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너도 좋은 하루 보내라. 딸은 그 문자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 짧은 문자 두 통이 이말머니의 하루를 닫아주는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차이가 뭐였는지 보이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송할머니는 하루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식이 전화해주기를, 친구가 연락해주기를,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하루는 늘 실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는 날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말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이거 해야지가 이미 하나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복지관 가기, 반찬 만들기, 딸한테 문자 보내기.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우고 나면 저녁에 오늘도 잘 보냈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팔자 좋은 사람의 낮 시간입니다.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하루가 심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대부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한테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랐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 똑같이 혼자 사시고 똑같이 나이가 드셨는데 한쪽은 시간이 남아돌고 한쪽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와주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고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루는 내가 이미 채워놨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루가 길고 심심하시다면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거면 됩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가 내일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있는 하루가 쌓이면 그게 바로 팔자 좋은 사람의 낮 시간이 됩니다. 자, 아침을 잘 열고 낮 시간을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이라 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게 됩니다. 특히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이 두 가지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듭니다. 제가 경남 진주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6세 강할머니, 또 한 분은 78세 배할머니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고 두 분 다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강할머니를 만나면 늘 한숨이 먼저 나왔고 배할머니를 만나면 늘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분이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자식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큰애는 바빠서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작은애는 형편이 빠듯하다고 용돈도 못 주고, 막내는 명절에 와도 밥 한 끼 먹고 금방 가버려.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식 셋이 전부 못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식들을 따로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정말 바쁜 사람이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딸은 살림이 빠듯한 와중에도 명절마다 뭐라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막내도 금방 가긴 했지만 바쁜 일정을 쪼개서 그래도 왔습니다. 그런데 강할머니 눈에는 그게 안 보이셨던 겁니다. 해준 것은 당연한 거고 못 해준 것만 크게 보이셨던 거지요.
배할머니는 상황이 똑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큰애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해. 기특하지. 작은애가 살림이 빠듯한데도 명절에 고기를 사들고 와 마음이 갸륵하지 뭐. 막내가 금방 가도 바쁜 거 알면서 왔다 간 것만 해도 어딘데.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강할머니는 자식이 못한 것에서 서운함을 찾았고, 배할머니는 자식이 해준 것에서 고마움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두 분의 표정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배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할머니가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 예전에는 나도 자식한테 서운한 게 태산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봤어. 내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만큼 자식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기대를 한 뼘만 낮췄더니 신기하게 고마운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보여. 그게 전부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보인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저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저만큼은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클수록 서운함도 커지고 서운함이 커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외로워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매주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다녀오시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중 한 분은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평만 쏟아내셨거든요. 만나고 나면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해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조용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오래된 친구인데 이래도 되나?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셨답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두 분하고만 가끔 만나십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쉽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기니까 오히려 덜 외롭더라고.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만나고 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 기대를 한 뼘 낮추고 친구는 편한 사람만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식한테는 고마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남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보내겠다는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꾸만 쌓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기대를 딱 한 뼘만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침을 잘 열고 낮을 스스로 채우고 사람을 지혜롭게 대한 뒤에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이 노년에는 참 무섭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시간이 가는데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생각이 밀려오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팔자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난 82세 한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이 되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한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모아놨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과거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워. 생각이 자꾸 옛날로 가거든. 반면에 같은 대전에 사시는 79세 문할머니는 밤이 오히려 좋으셨습니다. 이분은 저녁을 드시고 나면 작은 습관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메모지에 오늘 하루를 한 줄로 적으셨습니다. 대단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진달래가 핀 걸 봤다.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간이 딱 맞았다. 오늘 딸한테서 문자가 왔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불을 끄셨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 그런데 적다 보니까 신기한 게 보이더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막상 적어보면 뭔가를 하긴 했어. 산책을 했든 밥을 해 먹었든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든 뭔가는 했더라고. 그걸 확인하고 나면 오늘도 괜찮았네 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편하게 잠이 와. 여러분,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오늘도 허무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허무함이 밤마다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 적어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눈에 보이니까 아, 나 오늘 이것저것 했구나 하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인식이 오늘도 괜찮았다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한할아버지와 문할머니의 차이는 결국 이겁니다. 밤에 과거를 보느냐, 오늘을 보느냐. 한할아버지는 밤마다 과거로 가셨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꺼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문할머니는 밤마다 오늘을 보셨습니다. 오늘 한 작은 일들을 확인하고 괜찮았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한테 그 말은 하지 말걸? 돈을 좀 더 모아놓을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잠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은 그 생각이 찾아와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왔구나? 그래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오늘은 오늘이야. 이렇게 흘려보내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4세 조할머니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팔자 기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문숙이 팔자 참 기구하다고 했고 할머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83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 셋이 모여서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한마디만 해도 돼? 엄마가 우리 셋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큰딸이 울었고 둘째도 울었고 할머니도 울면서 촛불을 끄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평생 팔자 기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야. 내가 키운 사람들이야. 이게 팔자 기구한 건가?
이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 할머니는 지금 84세입니다. 그날 이후로 팔자 기구하다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팔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걸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80년을 기구하다고 살다가 83세 생일날 밤에 처음으로 자기 팔자가 좋았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었고, 낮 시간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한 뼘 낮추니 고마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불편한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과거를 붙잡지 않고 오늘도 괜찮았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통장 잔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달랐고 자식들의 형편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닮아 있었습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쌓여서 팔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 괜찮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거면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하나를 마음속에 담고 눈을 감으세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오늘 할 일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 하루가 쌓이면 팔자가 됩니다. 치명 넘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